김민수가 잘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잘했어요. 올리비에 지루가 거의 뭐 한 게 없습니다. 공중전에서 7번에서 7전 7승입니다. 야. 네. 아 이건 너무하네. 김민재 가치가 더 올라가겠는데. 자, 나폴리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AC 밀란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. 결과는 AC 밀란의 1대0 승리였고요. 하지만 사실 뭐 1차전이 있고 2차전이 있기 때문에 1차전 한 골차로 진 것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. 오늘 핵심적으로 보면 오시멘의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 또 오늘 앙기사의 퇴장 또 김민재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서 앞선 옐로 카드와 합쳐서 옐로 카드 누적으로 2차전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참 이날 루마니아 심판이었는데 루마니아에도 라우즈가 있어요. 네, 이게 참 판정이 굉장히 들쭉날쭉했습니다. 뭐 웬만한 충돌의 휘스를 안 본 적도 있었지만 별거 아닌 걸로 카드를 주기도 하고 특히 전반전에 그 레앙이었나요? 네. 레앙 선수가 그 코너 플래그를 찼죠? 사실 뭐 세게 찬 건 아니지만 어쨌든 레앙 때문에 코너 플레이가 부러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주거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선수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심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. 그런데 반면에 후반전에 78분이었죠.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파울 판정에 뭐 불만이 있었겠죠. 아쉬웠을 수도 있고. 근데 그냥 허공에 대고 주먹질했나? 뭐 하여튼 뭐 별거 아닌 동작이었는데. 김민재 선수가 뭐 수비에 성공을 하거나 혹은 이제 동료들을 다그칠 네. 때 또 자주 하는 그런 리액션이거든요. 그렇죠. 그거를 보여줬는데 마치 그 리액션에 대한 별풍을 쏘듯이 카드를 줬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뭔가 심판에 대한 항의라든가 심판을 위협했다거나 아니면 심판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조롱을 했다거나 이러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보기에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경기 중에 그런 식의 장면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다 카드를 주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미친 듯이 카드를 주기 시작하더니 좀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날 카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합이 됐고. 그러니까 웃긴 게 네. 플레이 중에는 카드가 나온 게 뭐 안기산 플레이 중에 2번을 받았는데 그쵸. 그 이후의 카드는 대부분 보면 플레이가 끝나고 이후에 선수의 충돌 혹은 항의 이럴 때 주로 경고가 그쵸. 나왔어요. 또 이제 안기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은 시간에 2개를 받았는데 안기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카드는 뭐 당연히 나가야 되는 카드인데 첫 번째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카드 판정에 좀 뭐랄까요 좀 불규칙함? 불균형함? 이런 게 경기를 좀 지배한 상황이 됐습니다. 나폴리는 경기도 졌지만 너무도 출혈이 많은 네. 그런 경기였습니다. 자, 일단 경기 뭐 간단히 경기부터 정리를 해볼게요. 일단 시작하자마자 나폴리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. 네. 오시멘이 다리 부상 때문에 명단에서 빠졌고 그리고 시메오네도 명단에서 빠졌고 라스파도리는 이제 돌아와서 공격진에 나갈 수 있었지만 선발로 안 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더인 엘마스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을 했습니다. 초반에 굉장히 좀 뭐 패스 게임도 잘 되고 슈팅 기회도 굉장히 많고 1분 만에 골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이날 개인적으로 MOM으로 꼽는 밀란의 메냥 한테 막히면서 굉장히 좀 앞서갈 만한 타이밍마다 메냥에게 막히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 달아나지 못했는데 아무튼 초반 흐름은 굉장히 좋았잖아요. 네. 보면 뭐 1분, 3분, 4분 연달아 슈팅이 이어지고 지엘린스키의 중거리도 이제 메냥이 막아내고 뭐 이러는데 결국 그러다가 이제 레앙이 한번 이제 또 보여줍니다. 24분에 이제 돌파를 보여주고 이거 혹시 모른다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39분 전반전 끝나기 거의 직전에 갑자기 이제 디아즈가 3명을 한 번에 벗겨내고 그렇죠. 예. 중간에서 한 번에 모션으로 3명을 벗겨내고 본인이 완전히 만들어낸 기회였죠. 이게 레앙을 거쳐가지고 이날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 배치를 시켰던 피올리 감독이 베나세르 선수의 선제골이 일찍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카운터 어택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. 그 전에 레앙 선수가 정말 엄청난 나는 레앙이 이때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본 것 중에 가장 위협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폭발적인 질주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 뒤에 그 카운터 상황에서 골을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시멘의 공백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기회는 많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. 그리고 앙기사가 이날 뭐 후반에 퇴장은 당했지만 그건 상관없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. 턴오버도 많고 패스미스도 많고 그리고 기껏 인터셉트 해놓고
마무리 패스가 아쉽다거나 그렇습니다.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왔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되게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팀이 전체로 잘 돌아가고 빌드업 잘 되고 문전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슈팅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는 그 패스 한 번. 또 아니면 그 앞으로 줘야 되는데 옆으로 주는 패스 한 번. 뭐 이런 것들이 안개스한테서 나오면서 전반전에 어떤 흐름을 살리지 못한 채로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경기 전반전 종료 직전에 그 키에르 선수의 헤더가 골대 맞고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경기는 잘했는데 이제 카운터에 당하고 뭐 세피스 때도 위험한 상황이 있고 이러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좀 했습니다. 후반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작하자마자 흐름이었어요. 그렇죠. 굉장히 좋았죠. 근데 결국에는 경기가 오시멘도 없고 또 로사노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빌드업 해가지고 다 무조건 왼쪽으로 줍니다. 흐비차한테. 근데 그거를 상대가 알고 있기 때문에 흐비차가 고립이 되는 상황이 많았고 물론 드리블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긴 했지만 뭐 마무리까지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고요. 그래서 결국 골을 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좀 나폴리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. 나폴리는 오늘 뭐 선발로 나왔던 로사노의 아쉬움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던 폴리타노가 잘한 걸 보면 그렇죠. 예. 그 둘의 이제 선발 이제 기용을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경기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후반에 들어온 선수들이 오히려 은둔벨레도 괜찮았고, 예. 그 얘기하신 것처럼 폴리타나도 괜찮았고, 전체적으로 좀 나폴리가 선수층이 그래도 얇은 편은 아닌데 부상자가 많아서 좀 고민이 많았을 스타팅 라인업 구성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2차전에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오게 된 거, 네. 예, 요게 좀 굉장히 큰데, 물론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하지만 어떤 심판이 와도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경기를 해야 되는 것도 좀 맞지 않나. 좀 그렇죠. 하십니까? 네. 어쨌든 불필요한 액션이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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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에도 아쉬움은 계속 남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사실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가 최근 경기력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들쭉날짝, 그러니까 체력적인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또 이번 경기도 보면 밀란 선수들은 지난 주말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왔는데 나폴리는 그러진 않았잖아요. 그만큼 주위에서 걱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스팔레티 감독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로테이션을 굳이 안 한 게 로테이션을 하는 팀들이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잘 나가는 팀의 분위기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AC 밀란이 뭐 굳이 뭐 팀스 DNA란 말을 뭐 쓰는 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좀 보여줬다는 거. 네. 반면에 나폴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서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김민재 선수의 그 액션에는 좀 아쉬움이 네. 많이 남습니다. 김민재 선수가 없으니까 뭐 다음 경기는 뭐 이쁘게 안 하고요. 네. 이쁘게 안 하고요. 제수스나 뭐 웨스티고르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웨스트고르 뭐 누가 나오든 라흐마니는 일단 어쨌든 뭐 나오니까 그 파트너와 다른 선수로 나와서 포백 구성이 될 텐데 이날 사실 김민수가 잘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잘했어요. 올리비에 지루가 거의 뭐 한 게 없습니다. 네. 지루가 뭐 AI 평점도 높게 받지 못했고 김민재 선수가 이날 제공권 다툼에서도 압도를 했었기 때문에 지루가 이 기록을 한번 보면 슈팅을 2개를 기록을 했는데 유효 슈팅이 없고요. 네. 블록된 슈팅이 하나 있고 거의 뭐 존재감이 많지 않았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공중 경합에서 16전 5승했어요. 지루가 공중전 16번 뛰었는데 볼을 5번밖에 못 따는 겁니다. 못 맞춘 겁니다. 그리고 그라운드 경합이 6번 했는데 0%, 0. 빵프로입니다. 한 번도 못 이겼어요. 그 지루를 전담마크 했었던 김민재 선수의 기록을 보면 공중전에서 7번에서 7전 7승입니다. 야. 네. 이건 어마어마한데. 김민재 가치가 더 올라가겠는데.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뭐 김민수가 뭐 공격적으로 우리가 농담처럼 뭐 헤딩골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에 집중을 하고 특히 지루 선수 맞고 또 반대쪽에서 또 레앙이 뚫고 나오면 그것까지 가서 커버해주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어요. 볼 터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수도 거의 하질 않으면서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다음 경기 못 나온다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아닌가. 근데 지루를 이 정도로 막았다는 거는 다음 경기에서 거꾸로 지루가 거의 고삐 풀린
네, 그럴 수도 네, 있다라는 거. 그런 여지가 네.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스파레티 감독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골키퍼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실점 뭐 안 먹어야 될 골을 먹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. 그래도 상대 팀의 매냥 선수가 정말 너무 잘 막았어요. 이거는 거의 들어가는데 싶은 거를 두 골 막았기 때문에 음. 그런 차이도 좀 있었고요. 전체적으로 경기를 못하지 않았고 여러 이탈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좀 뭐랄까 성과까지 낼 수 있었던 아쉬움이 나폴리에게는 남아 있지 않나. 그리고 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김민재 선수가 8강 2차전에 못 나오는 거는 너무도 좀 안타깝습니다. 네. 김민재 선수의 이번 시즌 챔스 경기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는 이제 다음 주에 네. 나폴리 홈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. 뭐 나폴리 홈에서 열리다 보니까 네.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. 그렇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 새벽 음. 인데요. 오늘 질라탄 화면을 많이 보였잖아요.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그 나폴리 골 먹으면 가능성이 있는 김민재 선수도 이렇게 막 줌으로 잡아주지 않을까. 그만큼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트위터 봤는데 김민재 태어난 것도 난리 났습니다. 이거 리디큘러스한 판정이라고 막 얘기도 있고 좀 논란은 되겠지만 어쨌든 바뀌지 않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다음 경기는 안 나올 거라는 거. 요거는 좀 나폴리 이제 뼈아픈 타격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토크 여기서 마무리. 하겠습니다. 네. 하겠습니다. 오늘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? 그런가요? 다음 중에 안 하는구나 말이죠. 네. 저희 토트넘 경기 때 상대팀 유니폼 있으면 입고 오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